Previously on Algo Pikes. 이런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더리움은 비구축된 탈국가적 관할권, 이걸 재사용하는 별도 장부를 배포한다. 이 장부를 뭘로 만든다고요?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처음에 어떤 특정한 감사 후보 노드에 전달되면 다른 모든 감사 후보에게 똑같이 배포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앞서서 잘 알아듣기 어려웠었던 비잔고 상태 혹은 비잔고 상태의 갱신 이벤트 뭐 이런 개념들을 툭툭 던져놨었던 이유가 머릿속에서 잘 이해가 되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목적이 잘 달성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더리움의 제3자가 배포한 장부상에서 어떻게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는지가 이해되셨다면 지금 보시는 그림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뭐를 설명드렸냐면 장부 하나짜리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설명드렸어요. 이더리움 상에서. 근데 이더리움 상에서 제가 앞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더리움은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을 가진 복수의 장부로 이루어진 회계 시스템을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는 컨트랙이 여러 개가 들어있죠. 총계정 원장도 있지만 장부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 시스템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표를 만약에 누군가 딱 던지면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전제로 하냐면 이 전표를 처리할 수 있는 장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만약에 이 전표를 누군가 날렸는데 0ABC라고 하는 주소에 있는 나는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려고 전표를 날린 거야 라고 하는 전표가 들어왔는데 ABC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전표는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전표를 받아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 이미 배포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스마트 컨트랙 장부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회계 시스템은 전표는 어떤 종류의 전표들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운데 있는 총계적 원장이라고 하는 복수의 회계 장부로 이루어져 있는 회계 시스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겠죠. 얘한테로 직접 가는 전표도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컨트랙 1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전표도 보낼 수가 있고, 사실은 컨트랙 2번으로 가는 걸 직접 전표를 끊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편의점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편의점이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 안에는 새로운 물품이 납품되면 입고가 되겠죠. 그 입고될 때 물품의 출납 장부 쪽으로 전표가 끊어질 수도 있고, 현금이 입금되면 현금의 출납 장부 쪽으로 전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전표가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현실에서 이미 여러 종류의 전표를 다루는 회계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시스템은 세 종류의 전표로 운영 가능하다, 5종류의 전표로 운영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은 그 회계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서 전표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전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컨트랙도 직접 받을 수 없는 컨트랙도 포함할 수 있느냐, 회계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트랙 3번으로 가는 전표는 우리는 컨트랙으로부터는 전표를 받지 않겠어. 얘는 어떤 장부일까요? 다른 컨트랙으로부터만 전표를 받는 그런 장부로 정의되면 얘는 외부에서 직접 날아온 사람이 날린 전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안에서 어떤 회계 시스템을 구성한다. 회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어떤 비즈니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회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데요. 이 컨트랙들이 별도의 장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비즈니스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장부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 그거의 중심에는 물론 총계정원장이라고 하는 놈이 있지만 이 각각의 장부에 쓸모가 있고요. 그 각 장부에서는 각각의 계정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콩나물이다. 콩나물만 재고가 입고될 때마다 거기에 추가하는 장부가 따로 있다면 콩나물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 장부가 하나 따로 있는 거고요. 현금, 그러면 현금이 출납될 때마다
딱 현금의 변동만 적는 현금 계정 과목이 있는 장부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장부, 각각이 장부에서 다른 장부에선 갖고 있지 않은 계정 과목을 정의해서 이미 현실의 회계 시스템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장부를 묶어서 하나의 회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묶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전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장부로부터 오는 혹은 다른 장부로 내보내는 전표가 바로 인터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전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더리움 회계 시스템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감사 관할권 내에서 조금 복잡도가 있는 비즈니스를 여러 개의 복수의 장부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은 현대의 복잡한 거래 형태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DApp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Decentralized Application. 줄여서 DApp이라고도 하고 DApp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DApp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의 정의에 따르면 한 개의 장부만, 즉 한 개의 스마트 컨트랙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DApp도 있을 수 있고요. 복수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계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DApp은 스마트 컨트랙만 있고 전표만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나보고 어떻게 쓰라고? DApp은 유저가 사용하려고 하면 UI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퓨어한 형태의 순수한 형태의 DApp은 이 UI가 뭐로 되어 있느냐? HTM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HTML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면 그 HTML 파일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HTML 파일을 통해서 제공하는 UI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연결되어 있는 컨트랙의 주소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UI에서는 뭐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컨트랙에 들어있는 어떤 상태 정보들을 가져와서 어딜 통해서 갖고 올까요? 이더리움 노드를 통해서 그 이더리움 노드를 읽은 지갑을 통해서 UI가 정보를 가져다가 UI상의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고 그 정보를 받고서 그럼 이 UI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한 내용을 트랜잭션으로 지갑이 만들어서 다시 이더리움 노드로 던져가지고 자, 여기서 클릭의 내용을 지갑이 뭘로 만든다고요? 트랜잭션을 즉 전표로 만들어서 그 전표가 도달해야 되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더리움 노드, 즉 감사 후보 노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DApp은 바로 이렇게 복수의 스마트 컨트랙, 복수의 별도 장부로 이루어져 있는 회계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UI와 사용자의 지갑과 이더리움 노드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동작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IT 시스템으로 이 DApp을 한번 이더리움과 DApp을 한번 본다면 어떤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IT 시스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런 형태겠죠. 유저 입장에서 보면 클라이언트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퓨어한 경우에 UI와 지갑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더리움 노드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 시스템, 요게 서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퓨어하게 블록체인과 지갑과 UI 파일로만 되어 있는 DApp만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DApp이 하이브리드형 DApp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 HTML 파일로 보여주는 UI 상에서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못 다루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온라인 상에 있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이 UI 상에서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작동하는 게 아닌 다른 종류의 로직을 돌려서 나온 결과를 이 UI 상에서 다 그 로직까지 포함해서 작동시켜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프체인에 서버를 두고
블록체인과 이 서버를 함께 이용해서 어떤 UI상의 페이지를 만들고 유저가 이 UI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DApp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실제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시간 이전의 강의에서 이더리움은 기구축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감사 관할권 안에서 누구나 감사 공백이 없는, 즉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더리움이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도구가 두 가지 문제, 회계 시스템을 확장시켜서 발생주의 회계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정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정 과목을 추가하게 되면 하나의 회계 시스템에 복수의 계정 과목이 들어오게 되면 복수의 장부를 연결해서 만든 하나의 회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도 기능도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장부 또는 여러 개의 장부로 만들어지는 회계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이더리움의 실행 결과로 저장된 것들이 가치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려고 하는 DApp과 그 DApp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랜잭션을 많이 날리게 되잖아요. 최종 종착지인 스마트 컨트랙으로 갈 때 감사 후보들은 뭘 받고 이 전표를 처리해 줄까요? 이더리움을 받고 이 전표를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더리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DApp들이 많아지고 그 DApp들이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로 날아가는 전표를 처리시키기 위해서 이더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로 들었던 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있는 그 콩의 잔고가 왜 가치를 갖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